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이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올겨울 아들이 결혼할 때 집값을 좀 보태줄 생각인데 기초연금 계산할 때 재산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5천만 원 증여까지는 비과세이고 올해부터 결혼할 때 1억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초연금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현금, 주식, 보험도 조금씩 갖고 있는데 이것들은 기초연금 계산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쉽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2025년부터 기초연금 54만 9천 원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금융재산 관리 비법을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54만 9천 원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한 금융재산 관리 비법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인상계획을 정리해보면 2024년 현재 33만 4,810원인 기초연금을 2025년엔 8,700원 인상된 34만 3,510원까지 지급하고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에게 40만 원을 우선 지급한 후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당장 40만 원까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64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5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감액 20%를 적용받더라도 월 53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어르신들의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번 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은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금융재산의 적용 범위와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첫 번째는 기타 증여재산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자녀에게 지원할 결혼자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타 증여재산에 속하게 되는데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달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그 잔액만큼을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가구의 경우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매달 235만 7천 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매달 286만 4천 원씩 차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가구는 43개월, 부부가구는 35개월이 지나야 증여한 재산이 모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간혹 증여세 납부 유무, 비과세 적용 여부와 기초연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는데요. 그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최대한 빨리 계약자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재산 세 번째는 주식 수익증권입니다. 주식 수익증권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며 만일 배당금이 있다면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간혹 가족의 주식 투자를 위해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가족 간의 명의대여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 네 번째는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 예금이란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될까요?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에 속한 해의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 해인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 다섯 번째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은 저축성 예금과는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한 가지. 기초연금 신청 전 은행에 현금을 찾거나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하면 금융재산이 줄어서 기초연금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재산의 변동분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다면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현재 금융재산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금융재산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모든 금융재산을 더한 다음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일 경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8천만 원이고 8천만 원의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금융재산이 2억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60만 원, 금융재산 3억 원이면 93만 3천 원, 금융재산이 4억 원이면 126만 6천 원, 금융재산이 5억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어르신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 소득인데요. 현재 기초연금의 이자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4만 원씩 기본공제를 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4년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5% 정도라고 가정하면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월 이자 소득은 29만 1천 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면 21만 1천 원이므로 앞에서 먼저 계산해 두었던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 26만 6천 원에 이자 소득 25만 1천 원을 더하면 51만 7천 원으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자 소득을 더해주면 금융재산 2억 원의 소득인정액은 114만 3천 원, 3억 원이면 176만 8천 원, 4억 원이면 239만 2천 원, 5억 원이면 소득인정액이 301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 5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뿐 아니라 일반재산, 소득, 부채 등도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신청인에 따라 모두 다르고 또한 2025년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인상될 것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금융재산은 그 종류마다 적용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차분히 준비하셔야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